안녕하세요. 소중한 리포트 같이 보기 손현정입니다. 오늘도 저희 센터가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종목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애널리스트가 직접 작성한 리포트를 바탕으로 소중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김경민 애널리스트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은요, 2023년 이 코스닥 라이징 스타로 선정된 종목이죠. 네, 엑시콘이라는 회사입니다. 네, 엑시콘 소개부터 들어볼까요? 네, 엑시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2014년에 코넥스에 상장이 된 이후에 바로 1년 뒤인 2015년에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을 했습니다. 주요 제품은 반도체 후공정 중에 테스트 장비를 네. 만들고 있고요. 삼성전자 향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2019년 무역 분쟁 시기에는 그 당시 매출을 보면 382억 원을 기록하는 등 규모의 경제를 달성을 하지 못하다가 마침내 드디어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674억 원 그리고 611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고요. 네. 작년에는 911억을 달성을 했습니다. 네. 올해는 처음으로 1,000억 원을 달성할 가시성이 네. 확대되었습니다. 네.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주요 제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엑시콘의 주요 제품 중에서 창업 초기부터 네. 가장 큰 의미를 지니는 장비는 D램용 장비입니다. 그 2005년도에 DDR2 네. 테스트 장비를 이제 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DDR4 이렇게 계속 발전을 했고요. DDR5 쪽 장비는 2020년부터 납품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엑시콘에서는 이 D램용 테스트 장비를 그냥 메모리 테스트 장비라고 이제 부르고 계시고요. 네. 그 이쪽에서 그 D램 테스트 장비뿐만이 아니라 버닌 테스트 장비도 같이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버닌이라는 것도 D램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정 중에 하나고요. 다만 이제 그 전류의 소모가 아주 극심한 네, 그런 네. 아주 특수한 환경에 잘 이렇게 적합하게 만들어진 네. 장비이고 최종 테스트 목적은 전기적 테스트가 목적이 아니라 내구성을 테스트하는 이 장비입니다. 이거 합쳐서 이제 메모리 테스트 장비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계시고 이것과 같이 이제 SSD 테스트 장비도 같이 공급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네, 확실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 테스트 장비 매출이 많다 보니까 전방 산업인 이 메모리 업황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네, 그 메모리 반도체 업황은 일단 지금 당장은 아직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사실 네. 이제 대표 기업이 SK 하이닉스인데 아직까지는 이제 적자가 나고 있잖아요. 영업 네네. 그단 기준으로. 그래서 아직까지는 업황이 좋지는 않고요. 네. 다만 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보면은 그 투자를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라 선별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가장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진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은 DDR4에서 DDR5로의 투자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HBM 얘기도 네. 많이 나오고 있는데 HBM도 원래는 이제 후공정의 그 고급 기술 투자가 많이 필요한 영역이거든요. 예, 이쪽에서도 역시 선별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DDR5도 대부분 후공정 투자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업황이 안 좋다고 해서 무조건 투자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특히 후공정 부분에서 기존보다는 조금 더 대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 엑시콘의 투자 포인트는 좀 어떻게 잡아보셨나요? 네, 그 이제 메모리 쪽은 지금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삼성전자나 네. SK 하이닉스가 후공정 투자에 관심이 많아서 그 삼성전자 그 메모리 투자에 수혜를 볼 수 있고요. 사실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비메모리 쪽입니다. 네. 네, 그 2013년부터 그 비메모리 반도체 일종인 SOC 시스템 온 칩 웨이퍼 테스트 장비를 이제 시제품 개발하셨었고요. 네. 올해는 이제 카메라 이미지 센서용 테스트 장비의 개발이 마무리되고 있고 연내 상용화를 위해서 기업 측의 역량을 최대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매출 비중이 아직까지 높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올해 매출 추정치에 20억 정도는 비메모리를 넣어놨고요. 매출 비중이 비록 작지만 기업 가치 측면에서는 대단히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메모리 장비가 카메라 이미지 센서, 네.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
이렇게 다양한 그 응용처별로 장비가 존재하는데 대부분 해외 기업들이 거의 독과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비를 쓰고 있는 고객사들의 네. 벤더 다변화 의지가 매우 강력합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비록 엑시콘 입장에서는 올해 초년도에 그 매출 기여도가 매우 적을지만 기업 가치 측면에서는 대단히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메모리에서 비메모리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 이 점은 확실히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엑시콘의 실적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 메모리 업황은 안 좋지만 엑시콘의 실적은 올해 성장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매출하고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13.4%, 12.8% 증가한 1,034억 원, 그리고 116억 원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그 반도체 장비사 탐방을 다녀보면 네. 연간 매출 1,000억을 넘는다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 그런데 아까 제가 예전에 뭐 300억대, 네, 600억대, 900억대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처음으로 1,000억 원을 달성할 가시성이 예전보다 정말 많이 높아진 것 같고요. 제품별 매출 브렉다운 추정치를 보시면 메모리는 제가 네. 이제 DDR5랑 버닌 테스트 다 포함해서 431억, 그리고 이제 메모리 그 모듈에 해당하는 SSD 테스트 장비는 583억, 그리고 비메모리는 비록 금액이 적지만 20억 정도로 제가 추정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럼 시장에서도 확실히 좀 주목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판단을 해볼까요? 네, 지금 좀 전반적으로 반도체 장비사들 밸류에이션이 아주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그 HBM 테마가 매우 관심을 끌면서 HBM 관련주라고 알려진 기업들은 주가가 급등했기 네. 때문에 그 회사들은 지금 PER 밸류에이션이 대단히 높고요. 그렇지 않고 메모리 매출 비중이 높았던 기업들은 PER 밸류에이션이 그렇게까지 높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에서 특히 후공정 장비사에 해당하는 회사들이 엑시콘, 네오셈, DI, 테크윙, JT 이쪽인데요. 아직까지는 그 순수한 HBM 수혜주라고 알려진 기업들 대비 조금 덜 관심을 받고 있지만 네. 저는 이 저평가 국면을 빠르게 벗어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랜 기간 동안 반도체 장비사들을 살펴보면 결론적으로 비메모리 매출 비중이 올라가는 기업들은 네. PER 밸류에이션의 레벨 자체가 확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뭔가 그 엑시콘의 입장에서는 올해가 그 기점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리스크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삼성전자의 그 후공정 투자를 제가 추정을 해서 네. 실적 추정에 반영하면 좋은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 왜냐하면 주로 삼성전자의 후공정 투자는 지역별로 보면 그 아산 지역이고요. 아산이 이제 온양하고 합쳐져서요. 네. 아산 지역,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천안 지역에서 좀 전개가 되고 있는데 기존의 그 삼성전자 투자 방향성이 비메모리 투자 또는 평택 화성 위주로 많이 좀 커뮤니케이션이 되다 보니까 네네. 이거를 사실 정교하게 삼성전자 전체 설비 투자 금액이 얼마인데 그중에 후공정이 정확하게 얼마고 엑시콘이 얼만큼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네네. 사실 후공정 과거에 그 조단위 투자가 거의 없었던 영역이기도 네네. 하고요. 다만 최근에 HBM이나 DDR5 때문에 후공정 투자 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엑시콘의 그 실적 추정을 사실 삼성전자 후공정 투자에 맞춰서 하기는 좀 어렵다는 점, 그게 좀 리스크고,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 매출 비중이 매우 높았잖아요. 높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단일 고객사 리스크로 많이 알려졌었는데 저는 사실 이 내에서 응용처가 다변화되고 있고 특히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용 테스트 장비 매출의 가시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네네. 이거는 이제 리스크로 보기에는 저는 어렵다라고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실적 추정이 쉽지는 않지만 네. 그러나 비메모리 쪽으로 테스트 장비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가시성이 높아졌다는 거는 그 리스크 해소 차원 그리고 기업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차원에서 네. 투자자분들께서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DDR5 수혜주의자 그리고 비메모리 영역 확대까지 올해 매출 1,000억대가 예상되는 이런 엑시콘에 대해서 김경민 애널리스트께 얘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백종석 애널리스트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도 만나볼 종목 2023년 코스닥 라이징 스타로 선정된 종목입니다. 텔레칩스 살펴볼 텐데요. 제목을 예쁘게 또 반짝반짝 빛이 난다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텔레칩스 어떤 기업인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텔레칩스는 그 비메모리 반도체 회사인데요. 비메모리 팹리스입니다. 그래서 팹리스 그러면 이제 팹이 없는, 그러니까 반도체를 설계만 하는 회사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매출 비중은 AP라고 해서 그 CPU 역할을 하는 거죠. 모바일 기기에. AP가 매출의 87%대로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AP를 설계하는 비메모리 반도체 업체 기업이고 영역은 주로 차량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고객을 보면은 자동차 업체죠. 그래서 현대차, 기아 그룹이 매출의 거의 70%를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해외 완성차 고객이고요. 그래서 그 해외 고객들을 늘리는 것이 이 회사의 이제 다음 과제가 되겠습니다. 네. 텔레칩스가 이제 차량용 반도체 회사이다 보니까 이쪽에 속한 산업 현황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차량용 현황이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그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글로벌 자동차 생산 대수를 보시면은 8천만 대에서 9천만 대 후반으로 매년 좀 일정한 편입니다. 22년에도 8,500만 대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제 전기차 대수는 작년에 한 1,000만 대 초반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네. 비중은 이제 전기차가 12% 정도 됐습니다. 근데 28년에는 20% 정도 되는 걸 예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네.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전기차 시장과 차량용 반도체의 수요는 정방향으로 이제 동반 성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이고 전기차 업체들이 이제 순수 전기차도 있고 전통 이제 완성차 업체도 있죠. 그래서 양 회사들이 모두 이제 전기차, 스마트카 쪽에 성장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 시장의 그 산업 전망은 매우 밝고요. 네. 단적으로 이제 차량당 반도체가 보통 2, 300개 들어간다고 했는데 스마트카에서는 800개에서 1000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반도체 수요는 굉장히 강할 수 있다. 그 예를 들면은 지금 2020년, 21년부터 전기차 비중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그때 이 NXP나 그 인피니온 같은 미국 해외의 기업들. 반도체 팹리스 네. 기업을 보면은 실적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텔레칩스만이 갖고 있는 주요 투자 포인트는 어떤 걸 짚어보셨나요? 예, 투자 포인트 세 가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차량용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선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네. 일단은 국내 반도체 차량용 기업 중에서 규모가 1위고요. 그리고 이제 175건의 특허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300개 기업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보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국내에서 차량용 비메모리 반도체 하면은 텔레칩스가 가장 선도적인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앞서 이제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지만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시장 성장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조사 기관의 데이터를 보면은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시장 추이 및 전망을 보면은 연평균 9% 정도의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스마트카 시장이 이제 고성장한다면은 이 성장률이 더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신제품과 고객 다변화가 기대된다는 건데 네. 이것을 이제 가장 제가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일단 신제품이 엔돌핀이나 MCU 관련해서 24년 하반기에 좀 많이 출시, 정확히 말하면 이제 양산돼서 고객한테 네. 인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네. 제품 다변화가 있고 그리고 이제 고객 다변화가 좀 기대가 되는데 24년 하반기부터 폭스바겐 등 해외 고객의 증가가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세부적으로 공개는 하지 않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해외 고객이 내년 하반기부터 느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그것을 앞둔 지금 시점이 좀 기대감을 높이는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메모리 안에서의 기술력과 더불어서 또 이제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대한 성장의 수혜 그리고 또 고객 다변화, 신제품 다변화를 투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실적은 좀 어떻게 보셨고 전망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 2022년에 매출액 1,504억에 영업이익 92억으로 전년 대비 안정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네, 10%, 13% 성장을 했고요. 네, 이유는 주로 이제 현기차가 주문이 이제 증가했기 때문이고 현기차의 그 완성차 수요가 견조하죠. 그래서 좋았고요. 그리고 일부 이제 일본하고 유럽의 완성차 고객 주문 또한 견조했습니다. 2023년 연결 기준 매출액 영업이익은 각각 1,671억, 121억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좀 보수적으로 추정을 한 것이고요.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는 영업이익을 한 170억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고 네. 현기차가 계속 좋기 때문에가 가장 큰 이유고요. 매출 규모 확대로 인한 고정비 부담 감소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성장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신규 칩들이 이제 내년 하반기에 나오고 신규 고객이 다변화되는 효과가 내년 하반기에 역시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2024년 하반기가 굉장히 기대되고 네. 이런 것들이 최근에 기업 가치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텔레칩스 주가 흐름을 보면은 좀 저평가되고 있는 상황 같은데 어떻게 좀 판단을 하셨나요? 예, 지금 제 기준으로는 PBR, PER이 각각 1.6배, 15.7배인데 네네. 시장에서는 그거보다 훨씬 더 낮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적 추정을 좀 더 좋게 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음. 지금 이제 피어 비교를 한다면은 LX 세미콘이나 가온칩스를 얘기를 할 수 있고 네. 특히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밸류를 받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 피어 대비는 이제 텔레치스가 좀 많이 저평가를 받고 있죠. 그래서 향후에는 이 저평가가 좀 해소될 걸로 보고 있고요. 네. 가장 큰 이유는 고객 다변화와 제품 다변화가 2024년에 매우 기대된다입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텔레칩스의 리스크 요인도 한번 들어볼까요? 예, 리스크는 지금 주고객들의 판매 동향이죠. 지금 경기가 혹시 급격하게 기울면은 네. 완성차 판매 수요도 급격하게 기울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할 수가 있지만은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그렇게 큰 리스크는 아닌 것 같고요. 리스크는 제한적인 편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내년 하반기에 신규 칩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 신규 칩이 당연히 이제 잘 뽑혀 나와야 되는데 위탁 생산했는데 퀄리티가 떨어진다거나 이런 리스크가 약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위탁 생산하고 있는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와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고요. 그런 리스크는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2023년 코스닥 라이징 스타로 선정된 텔레칩스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백종석 애널리스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